안녕하세요. 가사관리사 과정의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가사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가사 지원 서비스의 이해와 고객 상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는 가사관리사 업무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업무의 토대가 될 것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관리사로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 이 한 문장이 오늘 학습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듯이 가사관리사로서의 전문성도 탄탄한 기초 위에서 쌓아 올려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고 우리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것이 실무와 직결되어 있으니 실제 현장을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핵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첫째, 가사 지원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고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이 말하는 것, 이면의 진짜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황별 정보 수집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서비스 문의부터 신규 신청, 변경, 불만, 종결까지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사 지원 서비스 개념과 특성을 다룹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특성 및 관리자 역할을 배웁니다. 가사 관리사, 특히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가사 도우미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 요구 분석 방법을 익힙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상황별 정보 수집 기법을 학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상황별로 각각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따르면 가정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청소, 빨래 등의 간접적인 대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생활의 편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생활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간접적인 대인 지원 서비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돌봄이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을 보면 청소는 방, 주방, 욕실, 베란다 등 집안 전체의 정리정돈을 포함합니다. 세탁은 빨래, 다림질, 정리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정리정돈은 수납, 정리 등이 포함되고 음식 조리는 밑반찬, 간단한 요리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가사 지원 서비스는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전문성의 기본입니다. 먼저 가사 지원은 가정생활의 편의를 위한 간접적 대인 지원 서비스를 말하며 가사 도움, 가사 관리, 가정 관리, 파출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알선은 고객의 신청을 접수하여 서비스 제공 인력을 찾아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개, 파견, 매칭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객은 가사 지원 업무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서비스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가사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파출부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런 용어들이 현장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나 가정관리사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관리 및 설계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보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상담 및 접수입니다.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첫인상이 결정되고 향후 모든 서비스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비스 계획 수립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업무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핵심입니다. 셋째, 인력 배치입니다. 수립된 계획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업무입니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 인력 알선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넷째, 교육 지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섯째, 모니터링입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사후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5 영역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수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의 필요성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향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은 서비스 신청인과 고객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생각과 실제 서비스를 받을 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불만 표출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분은 돌려서 표현하거나 아예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와 고객 간의 비대면 접촉 방식입니다. 대부분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질문 기법, 경청 기술,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인 서비스 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의 특징을 보면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문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고 정보 수집보다는 정보 제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보면 먼저 고객의 서비스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기본 도구는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요구사항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예상 서비스 일정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주 몇 회 정도를 원하는지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잠재 고객의 경우 명단을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향후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집 구조가 어떻게 되시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상황인 서비스 신규 신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 관련해서는 시간, 횟수,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 3회, 월수금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주거 형태, 면적, 기본 도구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2평 아파트인지 청소도구는 있는지, 세탁기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청소, 빨래, 요리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인력 조건도 중요합니다. 연령, 전문 분야, 성향, 종교 등에 대한 선호사항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실제 업무 절차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인력 선정, 고객 통보, 면접 선택, 세부 운영안 확정, 계약 체결, 서비스 시작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고객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인 서비스 변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집 중점 사항을 보면 변경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경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변경 원인이 고객 사정 때문인지 서비스 문제 때문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원인을 구분해보면 고객 사정으로는 개인적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가족 구성원이 변했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비스 문제가 아니므로 품질 문제로 인한 변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관리자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불만이 원인일 경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변경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서비스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와 같이 질문을 통해 진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황인 불만 접수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이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보면 먼저 불만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객의 구체적 요구사항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인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발생 경위 및 상황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의사소통 문제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취해진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야기했는지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대응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 인력 또는 기관의 귀책 사유로 추정될 경우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고 객관적인 상황 파악 후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 후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인 서비스 종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악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먼저 종결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객 사정으로 인한 종결과 서비스 문제로 인한 종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 사정, 서비스 문제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고객 사정으로는 이사, 가족 상황 변화, 경제적 사정 변화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문제로는 품질 불만, 제공 인력과의 갈등, 기관 서비스 불만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과 전반적인 만족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 이용 후 종결인지, 장기간 이용 후 종결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종결하지만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활용 방안을 보면 종결 사유 통계를 작성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지표로 활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서비스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카드는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고객의 기본 인적 사항, 서비스 이력, 특별 요구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일지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나중에 서비스 제공 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접수 대장은 서비스 신청 내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신청 순서, 처리 상황, 배정 현황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식을 보면 전화 상담 시 즉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고 핵심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검색이나 분석도 용이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된 상황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32평인데 주 3회 정도 청소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이런 문의를 받았을 때 수집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는 청소 범위가 전체인지 부분인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 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희망 시간대 및 요일도 중요합니다. 오전을 선호하는지 오후를 선호하는지 특정 요일에 피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처 및 주소는 정확하게 받아야 하고 향후 연락 방법도 확인해 둡니다.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고객에게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고 실제 서비스 제공 시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답변 예시를 들어보면 네, 32평 아파트주 3회 청소 서비스 문의해 주셨네요. 정확한 안내를 위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전체 청소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드리면 되는 건지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오늘 1차 시학습을 통해 가사 지원 서비스의 기본 개념부터 고객 상담의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